필요한 부분들을 좀 연상케 하는 이런 갈필들을 같이 넣으면서 제가 왜 한쪽은 황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말랐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은 그 주색이 더 세고요. 붉은색과 점점점 황토색이 섞여가면서 주황색 빛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세다 그러면은 끝부분에 살짝 더 이런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만들어 주셔도 돼요.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점차 그 갈필을 하고 요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그 터치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굴곡들이 약간씩 생기잖아요. 그것들은 오히려 이 당근이 가지고 있는 표면, 그렇죠? 약간 우들투들한 그런 표면을 드러나기에 괜찮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점점 줄어들게. 이건 좀 약간 작은 당근이 되겠네요. 요 정도까지만 해도 지금 이쪽 면은 지금 안 보이는 부분들 있죠. 그러고 나서 붉은색이라든가 대자색을 조금 섞으셔도 돼요. 끝부분만. 대자색을 섞으면 갑자기 채도가 확 떨어지는 효과도 있어요. 자, 그래서 색감들 끝부분만 살짝 색감들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선을 둘러줄 거예요. 이렇게. 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면적인 부분들하고 같이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굴곡들 같이. 그렇죠? 그래서 둥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요 형태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죠. 이 비백이 무슨 어떤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예, 이것들이 약간 좀 거슬린다 라고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 저희가 색깔 칠했던 것들을 물을 좀 섞어 가지고 조금 흐리게 만든 다음에 살짝씩 이 부분들을 덮어 주셔도 돼요. 그렇죠? 그거는 뭐 나중에 조절하게 나옵니다. 흰 비백이 너무 과하게 많이 남았다 싶으면은 살짝 이렇게 덮어 주셔도 무방하죠. 전체를 너무 그래도 빡빡하게 다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그 필요한 부분들 있죠. 이것만 그려가지고서는 당근처럼 좀 잘 안 보이는데, 그죠? 여기다 끝 부분에다가 사실 윗부분을 조금 더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파는 당근은 사실 이 상태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좀 이 잎이 없는 상태, 잘려진 상태로 판매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가죠. 됐습니다. 끝부분들 살짝, 그리고 얘네들을 뭐 진짜로 다 표현을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끝부분만 잘 잘려나간 것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주황색이 너무 강하다, 이랬을 때 주황색이 좀 노란빛이 조금 감도는 주황색,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얘가 지금 상당히 이제 짙은 느낌이 들면은 조금 더 밝은 그런 느낌의 빛깔로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옆으로 갈까요? 이건 너무 노란색이네. 이 부분들을 조금 감싸고요. 이런 터치들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한번 하죠. 자. 이렇게만 봐가지고서는 뭔지 모르실 것 같은데? 그리고 엄청 많이 번졌네요. 전체가 이렇게 우둘투둘한 표면이 아니라 표면 자체가 조금 매끈하게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일단 요 상태까지만 한번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입부분들을 한번 넣어 보시면 막 금방 꼭지 부분들이 이렇게, 이 뭐죠? 가지죠. 예. 약간 또 두툼한 가지가 돼버리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얘네들을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상으로서 약간 너무 짙게 그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짙게 그려야 나중에 말랐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색감들이 좀 나와요. 너무 흐리게 그리시면은 좀 곤란하죠. 지금 얘네들이 지금 화단지가 좀 얇은지 많이 번져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려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좀 속도감 있게 좀 빨리 그리면은 번지는 정도가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긋는 거 하고, 두 가지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물감의 양이라든가 물의 양 자체가 그 좀 안 맞으면은 많이 번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좀 한번 색감들 표현. 이것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번엔 아예 노란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 끝에 부분들을 그 황토색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으면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굵게 찍으시는데 굵게 다시 황토색이 조금 나와줘야 되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찍으실 때는 지금 뭘 그리려는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동글동글하게 툭툭툭 찍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이렇게 일자로, 그렇죠? 일자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옥수수 그리는 중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결을 맞추면서 층층이 맞추면 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 얘가 둥그렇다는 원통처럼 둥그렇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들, 이쪽 이제 끝부분들이 한 번 더 하긴 할 텐데, 그거 할 때는 약 기울기가 조금 달라지게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얘네들은 옆으로, 그죠? 얘네들은 옆으로, 이것들은 이제 위로, 그죠? 위로, 그 다음에 이것들은 더 위로. 기울기가 조금씩 다르죠? 이것들은 조금 더 위로. 그죠? 살짝 보이는 정도가 조금 달라지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약간 더 밑으로. 자, 그래가지고 충분히 맞춰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간 이제 어두운 색감이 같이 배어가지고서는 옥수수가 조금 누렇게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살짝 어두워진 느낌이 있네요. 자, 여기에 이제 그 황토 색깔들 같이 살짝 얹으면서 이렇게 빛깔들을 좀 조정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색깔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요. 중간 부분들도 같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칠하는 것도 칠하는 거지만 이게 흰 부분들 있죠. 종이가 남겨지는 부분들. 이 종이가 남겨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맞춰주는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얘도 지금 얘만 약간 길쭉한 그런 형태가 되고 가운데가 볼록한 형태가 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끝부분들 옥수수도 마찬가지겠죠. 앞쪽보다는 저쪽 이제 끝부분들이 훨씬 더 굵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점으로 찍으면서 표현하는 방법들은 앞에 부분들의 밀도에 비해서 뒤로 가면서 점점점 흐려지는 그런 정도로 가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중간에 붓을 한번 씻었더니 중간에 뚝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 부분들을 마무리 지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제 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비슷하게만 가도 점점 커져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자, 하고 옥수수는 약간 위에 덮여 있는 껍질 같은 게 있죠. 근데 뭐 이걸 다 그릴 부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터치를 이용해 가지고 살짝만 껍질 부분들을 표현을 해 주셔도 됩니다. 초록색으로 가장 대변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바로 이제 오이예요. 오이. 자, 요것들을 오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모든 색깔들을 시작하기 전에 다 대부분은 그 황토색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황토색이 거의 밑색에서 그 붉은색 계열로 가던 푸른색 계열로 가던 간에 이 황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약간 중간 성격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오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이의 특징 부분들은 윗부분들 있죠.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조금 잠깐만요. 조금 다른 걸로 좀 바꿔봐야겠네. 자,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쭉.
황색이 너무 강하니까 좀 튀네요. 잠시만요. 주황빛, 연두빛깔이 나도록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는 분청색에다가 황토를 한번 섞어보죠. 제가 기본 색감 자체가 황토가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색감이다 보니까 그 연두빛을 내는 이 색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 푸른색이 약간 감도는 부분들도 녹색만 쓰지 마시고 청색을 같이 조금 섞어서 푸른빛을 조금 강조한 그 뭐랄까 녹색 기운이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느낌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아요. 처음에는 요게 짙은 부분들로 이렇게 가다가 그다음에 중간 정도만 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요. 여기는 짙은 부분들만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여기는 이제 짙은 부분들 위주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 얘네들도 결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끝 부분들을 완전히 풀어주셔야 되죠. 이렇게 풀어주셔야 나중에 이 색감의 변화들을 한꺼번에 묶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외곽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니까 요게 이제 가운데 이제 앞부분으로 이제 튀어나오고 한 번 더 사실 약하게라도 한 번 더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라도 한 번 더 해서 이제 외곽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요. 형태를 가지고. 자,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 오이의 특징을 나타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오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약간 돌기가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보다는 조금 마른 상태가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잠깐 제가 살짝씩 말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완전히 말리진 마시고요. 지금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를 살짝 피하는 정도만. 조금만 말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결을 따라서 먼저 뭐 이런 결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결을 따라서 같이 터치들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쪽도요. 반대로 이쪽도. 자, 전체적으로 약간 오이가 너무 익어버렸나요? 누렇게 변해버렸는데? 아, 모니터 상으로 보니까 더 그게 좀 심하군요. 조금 더 길쭉한 오이를 그려드려야겠다. 지금 얘는 이제 위에 부분들은 색깔을 조금 더 많이 넣은 것들이고, 아래 부분들은 좀 물을 많이 해가지고 색을 좀 덜 쓴 거죠.
완전히 말리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살짝씩만 집어넣도록 하세요. 이런 터치들을 젖어 있을 때 이 터치가 넣어야 얘네들하고 같이 혼합이 돼요. 지금 이렇게 규칙적으로 뚜루룩 넣는 것도 하긴 한데 불규칙적으로 그냥 뜨문뜨문 넣으셔도 되죠. 선도 살짝씩 넣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려졌을 때는 제가 이제 외곽선을 살짝 두르는 방식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형태를 돌리면서 그리고 이제 오이의 특징들 중에 하나 허리가 약간 잘록한 부분들 얘는 좀 그 부분들 잘 드러내지 못했는데 자, 여기를 조금 잘록하게 하고 이쪽을 조금 더 넓게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이 꼭지도 그려야겠죠.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선을 좀 둘러볼까요? 좀 날카로운 붓을 한번 둘러봐야겠네. 지금 얘가 거의 마르기 직전까지 지금 오긴 왔습니다만 좀 먹선처럼 색으로 살짝 선을 두르면서 형태를 만져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라색 부분들은 또 보라색 나름의 어떤 효과가 벌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부분 모두 다 선을 둘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선 자체가 요 부분들을 모두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색, 요 선하고 면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려면은 조금 간격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조금 자유로운 맛이 좀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게 쭉 얘는 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너무 번져서 우둘투둘한 느낌 때문에 그 질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너무 과하지 않게 표현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표현법들 같이 한번 가보죠. 외곽 부분들 들어올 때 이게 선인지 뭐 면인지 잘 모르게 마치 면을 칠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선을
터치로. 선이 너무 과하거나 진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색감에서 약간 형태를 뼈대처럼 마치 잡아주는 것처럼 외곽의 이 형태들을 드러날 수 있도록 가야 되고요. 전체적인 질감하고 같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요것들은 이제 주황 기운이 조금 더 감도네요. 요런 정도만 해도, 요걸 조금 이제 마르면은 요거보다 형태들이 조금 덜 하겠지만 요런 형태로 좀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을 두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기는 한데, 그 아까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터치를 넣어가면서 이제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요 중간중간 사이 부분들을 이제 따면서 같이 알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들을 할 수는 있겠죠. 흰 부분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아까는 흰 부분들을 좀 남기면서 이제 갔던 거고, 이제는 그 안쪽에 어두운 색깔 톤들을 같이 잡아주면서, 그렇다고 이 흰 부분들을 모두 다 시커멓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부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 이 부분들도 같이 선을 이제 만들면서 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한결 낫겠죠. 이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것들 중에 마늘이 있어요. 마늘. 마늘은 사실 특별한 색깔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색깔을 좀 더 고른다 그러면 약간 밝은 보랏빛이 조금 감도는 색감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는 마늘의 특성상 결들이 좀 많아서 조금 우리가 작은 선보스를 이용해서 채색으로 가보도록 하죠. 보라색 만드는 것들은 뭐 파란색, 빨간색 두 가지만 섞으면 보랏빛이 살짝 감돌긴 하는데, 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보다는 약간 푸른색이 조금 더 돌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우선 아까처럼 형태들을 먼저 그리고 나서, 아니, 형태보다도 저거죠. 중간에
색깔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하나의 그 까져져 있는 상태라 껍질까지 같이 이제 그리려다 보면은 물기라든가 갈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붓을 쓰다 보면 물기 없이 사실 붓 쓰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물기가 있더라도 그다음에 갈필하고 같이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것만 가지고서는 잘 느낌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아직 선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선까지 들어가면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뿌리 부분들. 여기다가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니라 조금만 한번 말려볼게요. 자, 이 정도로 살짝 말린 상태, 아직 젖은 느낌들은 그대로 있지만 물이 더 이상 막 번져나가고 이런 부분들 없을 거야. 대신 약간 물기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죠. 표현하는 것들은. 색선을 쓰셔도 되고요. 색선이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색감들 위주로 해서 약간 짙은 색깔 아니면 비슷한 색깔 이렇게 가지고서 결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쪽도 이렇게 선을 두르시면 한결 그 느낌이 좀 잘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쪽도 할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뒤로 보이는 부분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약간 입체적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 꼭지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가야죠. 윗부분은 조금 짙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런 번짐들도 좀 같이 활용을 하면서 가져가고요. 지금까지 이제 결을 나타내는데 그 비슷한 색깔의 선들 위주로 이제 갔다 그러면은 이 굴곡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짙은 색이 필요할 거예요. 완전 먹색보다도 색선에다가 약간 먹을 살짝 섞은 정도 해가지고 너무 티나지 않게 하고 끝부분들은 양쪽 다 흐리게 해서 가운데만 살짝 드러날 수 있게끔 그렇죠? 외곽으로 보면서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게끔요. 이거 아주 그리고 이제 뿌리 부분에 약간 어두운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끝으로 툭툭툭 치면서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고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그 낱개로 까져서 이렇게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표현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다가 이번에는 다른 걸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푸른색 계열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지난번에 썼던 것 같은 좀 다양한 채소들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안료가 좀 색깔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색깔을 좀 보충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아주 밝은 채도가 아주 밝은 색들이 좀 몇 개 필요하죠. 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엽이라고 하는 색깔인데, 그죠? 채도가 상당히 밝죠. 그죠? 연두빛, 아주 밝은 연두빛에다가 이제 그 부분에다가 녹색을 살짝. 그죠? 이 녹색 부분이 이제 청초인데 그냥 초록색보다는 좀 약간 푸른색이 섞여 있는 듯한 이런 색깔이세요. 자, 요 청초까지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요. 해서 제가 지금 뭘 그리려고 그러냐면 여기다가 이제 끝부분에다가는 다시 녹초를 가져서 섞어서 채도를 조금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릴 겁니다. 자. 막 점만 찍으셔도 돼요. 근데 점만 찍으실 때 이 형태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찍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리는 형태들이 뭔가 연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외곽선만 한번 이렇게 점선으로 둘러 드려 볼게요. 먼저 그러고 나서 요 색깔들이 부분씩 조금씩 이제 드러나도록 이제 이건 점만 잘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색 결국은 이제 흰색 부분들이 없어질 때까지 색깔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찍으시는데, 제가 아까 썼던 색감들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다음에 녹청하고, 그 다음에 약엽하고, 그 다음에 녹초. 자, 이 색깔들을 섞으면서 지금 여기에는 대자색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중에 이 어두운 골들을 만들 때는 대자색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완전히 다 칠을 하지 마시고 점을 찍듯이 색감으로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칠을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칠을 할 때 좀 부드럽게 나오죠. 요런 하얀 부분들을 다 메꾸지 마시고요. 그대로 요 부분들도 같이 어울리게 하면서 남겨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 밀어서 칠하지 마시고 점 찍듯이 칠을 하시라는 것들이죠. 이 점 찍듯이 칠을 하다 보면은 100%다 이걸 다 메꾸긴 힘들어요. 일부러 찾아서 딱 메꾸지 않는 이상은 툭툭툭툭 찍는 그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만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는 이제 조금 우리 대자색을 조금 섞은 청색이 조금 들어가겠죠? 어두워졌네요.
그래서 여기 색감들도 같이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약간 더 짙은 색감이 들어가죠. 요 색을 찍을 때는, 조금 짙은 색을 찍을 때는 되게 작게 찍으셔야 돼요. 색감 전체가 이것 때문에 그 채도가 확 떨어지거나 그렇게 느낌이 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경계 부분들 또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서 찍으셔도 되고요. 너무 크게 찍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이 정도면은 제가 뭘 그리는지 이제 감이 오시겠죠? 바로 브로콜리죠, 브로콜리. 밝은 부분들은 밝게 좀 놔두시고요. 옆으로. 이 브로콜리의 이 줄기 요 부분들은 보면은 그 대나무의 죽순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나중에 저희도 이제 죽순 연습하실 때 죽순도 이제 그림으로 그려 보면 되게 이쁜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같이 요거까지도 같이 연습을 좀 해보시죠. 근데 얘네들은 근데 특별한 형태라기보다는 이걸 조금 더 말려야겠네. 지금 젖은 상태로 보니까 상당히 어두워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 어두운 건 아니거든요. 이제 조금 밝아졌죠? 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선을 두르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형태들을 좀 만들게요. 이번에도 역시 색선 위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선을 얘 색에 너무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죠? 이렇게 모양을 하나씩 좀 더 이렇게 따면서 먼저 터치들을 잘 만드셔야 돼요. 터치들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면은,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보조적으로 이렇게 툭툭 긁어주시기만 하면은 이제 선들이 하고 형태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마치 그냥 삐침이나 터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요 정도만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물론 얘가 선이 지금 진해 보이지만 얘 선 자체가 같은 색선이기 때문에 마르면은 그렇게까지 진해져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중간에 좀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터치를 넣어서 강조를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요것들하고 같이 이제 구분을, 얘네들은 외곽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를 필요까지는 없고요.
외곽선보다는 오히려 이 형태들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점이라든가 이런 터치들을 좀 적절하게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얘네들이 사실 굴곡이 좀 이렇게 드러나면서 심하게 드러날 텐데 조금 더 구분을 해야겠네요. 좀 더 쪼개볼까요? 여기 지금 약간 짙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브로콜리 형태들은 겉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느낌보다도 얘가 안쪽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마치 나무들을 근데 그리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외곽 부분들을 좀 만드는 거죠. 제가 아까 약간 버섯같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안쪽까지 이렇게 테두리 들으면서 그 얘네들도 이건 오히려 거꾸로 가야겠네요. 이쪽을 조금 더 밝게 드러내주고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선을 같이 두르면서 요 먹색하고 물감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봅니다. 얘네들은 아까 다 칠을 다 끝내고 나서 부분 이제 터치로 같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아예 적극적으로 형태에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물감을 쓰실 때 물감이 가지고 있는 색깔도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물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색의 채도예요. 채도. 그래서 어떤 정도의 밝기를
구현할 수 있는지 그 채소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려면 이제 물감을 짙게 칠을 해보기도 하고 아주 물을 많이 타서 묽게 칠을 해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들로 해서 그 물감의 색감들을 이해하는데, 특히 일반 종이에다가 하시면 잘 몰라요. 화선지에다가 해가지고 색이 화선지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밀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좀 보시면서 만들어 두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시겠죠. 뭐 브로콜리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좀 져야겠네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붓을 약간 좀 이렇게 벌리세요. 네. 지금 제가 뭘 그리려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죠? 옆으로만 지금 했는데 이거를 조금 좀 동그랗게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고 요 두께 표현하는 부분들 때문에 아래쪽 부분들을 약간 더 짙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약간 짙은 색깔이든 밝은 색깔을 해가지고 여기서 점을 툭툭 좀 찍어주시면은 좀 한결 느낌이 좀 살겠죠. 얘들도 일단 버섯은 요 정도로 마무리해야겠네요. 얘네들 윗부분이라든가 형태들을 이제 구현할 때 여기 위에 부분들을 좀 더 매끄럽게 하시려면 좀 빠른 속도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제가 지금 두르듯이 선을 두르셔도 되고, 아니면 선 없이 그냥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을 한쪽에만 두르셔도 괜찮아요. 양쪽 다 선을 막 다 둘러가지고 답답하게 탁 하는 것보다 그 어느 한쪽만 살짝 둘러가지고 한쪽은 비워놓고 한쪽은 선을 조금 더 두르고 하면서 좀 느낌을 바꿔주셔도 되죠. 붉은색의 고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붉은색의 고추는 처음부터 이제 황토색을 밑색으로 깔 필요는 없고요. 붉은색이 이제 기저가 되는 부분이고, 너무 굵은색 그 굵은 그 붓을 사용하지 마시고 약간 가느다란 선붓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눌러서 표현을 하는 색감들을 드러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고추 할 때는 뭐 이 태양초 같이 아주 빨간색의 이 고추를 연상케 하는데, 자, 보통 제가 연지 색깔을 그냥 쓰는데 이 고추 색깔이 그 연지 색깔만 쓰면은 너무 조금 촌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날 수 있어요. 여기다 끝에다가 대자를 조금 섞어서 끝에다가만 섞으세요. 같이 색깔을 좀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채도를. 자, 그리고 이제 고추는 또 번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어, 잘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음, 이 굴곡이라든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고추는 따로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끝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요 옆에도 한번 해보죠. 뭐 붉은 색깔 양쪽 다 붉은 색깔이니까 어, 가져갈 수 있나요? 예, 자, 여기서 아예 끝부분이 약간 이제 풀어지게끔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이 뒤에서 하느라고 이 버섯 때문에 끝부분들이 좀 가려졌는데 끝부분들은 사실 제가 좀 이제 풀어주면서 얘를 좀 물타겠네. 풀어주면서 여기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슬쩍 나오도록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주면서 한 거는 버섯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쭉 나와도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약간 버섯을 살짝 피하는 듯한 이런 고추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부분들, 이 버섯 닿는 부분들은 조금 더 흐려지게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꼭지가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죠. 어, 거꾸로 우리가 꼭지 있는 부분들 제가 이제 짙게 그리면서 이렇게 앞쪽을 보게 했는데 이번에는 꼭지 있는 부분들 조금 더 드러내면서 그 끝부분, 뾰족한 부분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한 터치로 툭 해서 끝나기도 하죠. 이 부분들이 너무 강조가 된다 그러면 조금 보완을 해주셔도 되고요. 물기가 많으면은 마구 번져서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를 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하나 더 그려야 되네. 그리고 이제 꼭지를 그려서 완성을 해야겠어요. 꼭지 부분들은 아까 그렸던 것들이 있죠. 얘네들 요것처럼 그리면 되는데 사실 얘네들처럼 이렇게 완전히 갈라진 거가 아니라 살짝 붙어 있어요. 거의 이렇게 갈라진 느낌으로 그리시면 오히려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 표현은 되되 그렇죠? 요런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좀 이렇게 살짝 갈라지고
너무 구부렸나요? 이쪽 고추는? 그래서 살짝. 너무 어두운가요? 예. 자,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자, 이런 붉은색의 아주 작은, 여기 형태를 봐서는 여기가 약간 볼록해야 되니까 이쪽을 조금 더 살짝 좀 더 넣어주죠. 형태 잡는 게 사실은 조금 만만치 않더라고요. 굴곡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잎들을 표현할 때는 방향을 좀 잘못 쓴다 했네. 여기다가 푸른색도 좀 섞고요. 자,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줄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연결시켜서 인맥처럼 어,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요 색깔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역시 요 색감도 아까 했던 그 연지에다가 대자 섞은 색깔로 같이. 이 끝부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같이 갈라지게끔 그냥 한두 번으로 할 게 아니라 조금 연결시켜서 좀 드러나게끔 좀 해주시고요.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너무 밝은 곳에서부터 갑자기 갈 수 있으니까 살짝 좀 밝은 것들을 감춰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 얘네들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꽃들, 꽃잎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꽃에 있는 그 잎들의 그 인맥을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힘을 빼셔야 돼요. 그렇게 너무 힘차게 그리시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들부들 예, 퍼지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요것만 가지고는 좀 아쉽겠죠. 그래서 조금 짙은 색감 가지고 얘네들 형태들 줄기 연결되는 부분들 같이 뭐 외곽선이든 아니면 요 결을 같이 좀 표현을 해주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자, 모두 다 선을 다 들어오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것만 이렇게 끝나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을 두르는 척 하면서 좀 형태들 좀 더 이렇게 다듬어서 만져주시고 이 형태가 요렇게 해서 원이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꼬리털들도 같이 좀 표현을 해주셔야죠. 중간중간 끊어주셔도 돼요. 다시 그 부분 살짝 이어도 되니까. 과도하게 너무 길게 그린다던가 그렇게만 안 하시면은 여기서 털이 있구나 느낌만 살짝 주시는 정도로만 해서 마무리를 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